반갑습니다. 홍기인입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 넘어왔어요.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사람이고요. 저희가 여름방학 이후 7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베스트부터 시작해서 피크,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 피크, 그 다음에 스텝하고 라스트로 넘어가는 정규 커리큘럼 중에서는 저희가 포스트 피크에 해당한 내용까지 끝났고, 저희가 이제 이쪽 파트가 남은 상태고요. 커리큘럼 2개, 모의고사 2개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중반부 이상 지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포스트 피크는 아마 이제 시크릿으로 개강된 커리큘럼이긴 한데, 원래 목표는 이제 이거였죠. 휴강기간이라고 하는, 저희 기말고사 휴강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만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낸 강의인데, 결국 이거예요. 기출에서 배웠던, 피크에서 배웠던 기출 논리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들을 비롯하여 특이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강의죠. 변형 문제까지 넣어놔서 아마 이제 학습하는 건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요거는 이미 완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진행이 됐고요. 다음이 이제 스텝인데, 저기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주간지 스타일로 만들어 보려고 이제 표방을 한 형태입니다. 매일같이 몇 문제씩 이렇게 풀어서 한 권을 쳐내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한 번에 푸는 것보다, 한 권을 다 끝내는 것보다 이제 작은 책들 한 권 끝낼 때의 그 기쁨을 좀 맛보라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생각해서 제작을 했고요. 7월 3주차에 개강을 하니까 7월 14일이 있는 고주에 개강이 될 거예요. 그때 개강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매주 한 권씩 해서 딱 8주가 나옵니다. 9월 평가원 전까지. 그래서 그 8권을 이제 받아서 매주 하나씩 쳐내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지는 않아요. 중간에서 중상 정도에서 최상 정도까지 난이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저 8권 중간에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주차별로 소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소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저랑 같이 공유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번 주차는 요게 소재였군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에 이제 소재가 다양할 건데, 그 중에 저희가 딥 시즌 2에 해당하는 고난도 엔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 난이도의 고난도 엔제를 별도로 저기 중간에 숨겨 놓을 테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직 여기까지 풀기에는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곳은 일단은 빼고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매주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널인데요. 수능 직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년의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시간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좀 총정리? 직전 정리? 같은 느낌의 강의가 하나 있을 건데, 저거는 이제 소위 추석 때 저희가 이제 특강으로 매번 진행을 하던 녀석이었는데, 그거 이제 좀 더 드릴 거고, 그다음에 포스트피크 9월은 별도의 교재가 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요한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9월 평가원 분석은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까지 합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해설 강의도 좀 상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강령 비롯해서 엔제랑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많이 넣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 중에서 이제 요 6평, 9평이랑 좀 어느 정도 유사했던 문제들이 요런 게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가서도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여름방학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을 때 어쨌든 간에 시험을 잘 봐야지 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머리가 미친 듯이 좋다고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닐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미친 듯이 잘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미묘한 포인트가 뭘까? 아마 이제 학습적인 부분이 아닌 비학습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전, 진짜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린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이널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인데 저 CSAT가 대체 뭐예요? 이게인데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쓰긴 좀 그래서 저희가 좀 임의로 바꾼 건데 요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능의 줄임말입니다. 영어. 근데 이제 아무도 몰라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시즌은 제로랑 1은 끝났죠. 그래서 2랑 3가 남았는데 시즌 제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표방했던 목표가 이거였죠. 개념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이 기출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가, 이거를 좀 가이드를 드리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시즌 1은 이제 6평 전에 출시가 됐었고, 2, 3 같은 경우에 이제 9평 전에 출시가 될 거고, 수능 직전에 출시가 될 건데,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막 크게 편차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난이도를 좀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지 뭐 이게 더 중요해 뭐 여기가 더 중요해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2개 정도 남은 상태다. 6회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은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뒤에 이제 있긴 있는데 미리 좀 대답을 해드리면, 선생님 제가 지구과학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건 뭐가 있냐면, 답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현재 학습 상태가 나는 지금 이런 류의 상담을 받으면 맨날 물어보는 게 다른 과목은 어떠니라는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타 과목에 비해서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우선순위에 누가 먼저 들어간지를 배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시간 할까요가 아니고요. 전체 공부 가능한 시간, 소위 자습 시간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자습 시간 중 몇 퍼센트를 할애해야 됩니다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3시간씩 하세요 그러면 3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는 할 건데 그 채우는 과정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 그냥 막 앉아서 그냥 책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개념책만 훑어보는 것도 공부라고 해버리면 뭐 시간은 그냥 호송세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분량의 몇 퍼센트를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공부량의 몇 퍼센트를 지구과학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효율적으로 내가 그럼 그동안에 해야 될 것들을 딱딱 정해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은 퍼센트 단위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국어가 진짜 약해. 국영수가 이번에 어려울 가능성이 좀 생겼잖아요. 왜냐면 6평이 너무 쉬워서. 그러면은 난이도를 올렸어. 난이도 올리고 나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국영수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하고 나머지 탐구에는 이 정도 시간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일주일에 한 10%, 20% 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전체 가능한 공부 시간에 한 10시간 되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겠네.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고, 목표가 이제 만약에 의치 약한 수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표치를 삼아야 되는 6평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엔제는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저 모의고사 시리즈에서는 일단은 시즌 제로는 만점 목표인 경우에는 사실 시즌 제로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선생님 제가 개념 같은 거 좀 틀려서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선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문제일 거라서 그런 부분들만 학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인 경우에는 이제 파트 1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들으시고 좀 어려웠던 내용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포스트피크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들으시고 스텝 모의고사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제로는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중위권은 이제 개념은 들으시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 어려운 파트만 들으시면 되고, 요렇게는 병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파트 2가 아마 먼저 끝날 거예요. 발췌니까 당연히 먼저 끝나겠죠. 그럼 먼저 끝났다 가정하거나 같이 가는 중간에 가끔 전범위로 시즌 제로 풀어주시면 돼요.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내가 모자라던 개념이 여기구나를 판단하시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려운 파트들은 어차피 스텝에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대비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노베는 별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베스트 다 들으시고 파트 1, 파트 2 병행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즌 제로랑 같이 가시면 돼요. 베스트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가도 되고 베스트 피크 하시고 모의고사 가도 상관없는데 요거 순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보시면서 가시는 게 낫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기까지만이라도 끝내시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끝내야 돼요. 스텝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9편 끝나고 해도 크게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빼놓고 일단 여기까지라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대별로는 이렇게인데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 게 반수생. 이게 여러분들이 반수를 이제 하는 친구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요때 이제 유배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한 번 이상은 해봤던 친구들, 몇 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제가 3년 전에 해봤는데 지금 해도 괜찮아요. 대신 욕을 해봤으면 좋겠다. 시즌 제로를 사서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파트가 있는 것 같아. 그런 피크를 발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스트 피크랑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커리큘럼 진행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등급에 상관없이 일단은 제 실력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일단 시즌 제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노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했었던 노베랑 똑같아요. 왜냐면 그때 시작하나 지금 시작하나 노베니까요. 그래서 개념 똑바로 들으시고 요거 말씀드렸죠? 요거 순서는 다 괜찮으니까 9평 전까지는 요게 끝나야 됩니다. 바톤 파트도 둘 다요. 알겠죠? 유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워크북은 풀까요 말까요 하는데 본교재만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교재는 선생님 근데 제가 기출문제집이 이미 있어서요 그러면 피크 같은 경우는 교재 굳이 안 사셔도 일단은 뭐 현재편이랑 과거편 같은 경우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알다시피 Q&A는 제가 직접 다 해요. 특히나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Q&A 상담은 제가 어지간하면 하거든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간단한 상담 같은 경우에 저희 실장님들이 해주시지만 제가 웬만한 것들은 상담은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받아보면은 이제 저 질문들로 귀결이 되기는 합니다. 해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EBS 어떡하죠? 근데 EBS는 이제 질문이 두 개예요. 1번 할까요? 그러니까 EBS를 풀어야 될까요?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EBS를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EBS를 활용하기에는 원래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커리큘럼 상에서 EBS를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EBS 풀까요? 그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가이드는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볼래? 나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풀다가 보면 이제 뭐 이 선지는 이런 데서도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하다가 언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대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유배 친구들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을 먼저 하시고 특을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노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을 먼저 하세요. 왜냐면 특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유배 친구들은 이미 특을 풀었을 확률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을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특은 이미 반영된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6평에서. 그지? 그래서 그거 빼고 생각하시면 완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니까 그걸 보셔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EBS는요. 자료 해석을 제대로 했으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특이한 소재들만 제대로 체크하면 돼요. 그냥 그 정도면 그 정도인 거지 막 3번씩 4번씩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EBS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알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질문인데 지금부터 하면 1등급 받을까요?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해도 이제 대답 그냥 의뢰상 대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급한 거 알겠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도 공부해봤잖아. 저도 공부해봤고 저 당연히 해봤죠. 근데 저런 생각 들죠, 당연히. 선생님 공부 지금부터 하면 1등급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 나온다고 그럼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할 거잖아요. 네, 하시고 특히나 이제 저런 류의 질문들 같은 경우에 조급해서 나오는 질문이 맞아요. 왜냐면 내가 빨리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공부해서 선생님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 힘들수록 공부가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저런 희한한 질문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알겠죠? 저거 질문 와도 그냥 무시할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가 요즘 요 근래 많은 질문인데, 선생님 4페이지는 다 맞는데요, 점점점 이러는데, 요건 제가 엄슬리 가이드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엄슬리 가이드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봐요. 시간을 줄이지 말고, 죄송해요. 시간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가져간 상태에서 전부 다 풀고, 그러니까 소위 엔제처럼 풀라는 거예요. 엔제처럼. 다 맞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 맞으면 실력은 있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간을 줄여가는 연습을 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아닌 다른 게 문제가 있었을 수 있잖아. 어려운 게,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그게 실수인지 실력인지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 실수는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보 노트 정리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거는 엄슬리 가이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 6평 이후 얘기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이런 친구들은 실력이 워낙 충분한 친구들이라서 오히려 더 걱정일 거야. 중도 진입 가능할까요? 그런데 중도 진입이 가능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야. 특이한, 그러니까 지구과학의 특성상 사실은 개념 위주의 문제들, 그리고 자료 해석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선생님들 간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과목치고 풀이법이 막 다르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이했으면 제가 좀 특이한 편이긴 하지, 근데 저는 일반적인 풀이랑 특이한 걸 다 알려주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입은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혹시라도 요거 걱정되시면 이호 수능 해설 강의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니까요. 알겠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까요? 누누이 말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퍼센트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저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일주일당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몇 퍼센트를 할애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위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급하면 50%까지 올려야 되지만 사실은 과탐 한 과목을 50% 이상 올리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다른 과목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40%, 30%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알겠죠? 퍼센트로 판단하셔라.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도피처 같은 느낌으로 제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도 있으니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건데, 그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 웬만하면은 대성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대성 Q&A도 제가 다 하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매일같이 인스타를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DM을 매일같이 보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막 요청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답변 안 할 수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숨겨진 메시지 이런 걸로 오면 제가 가끔 거긴까지 잘 안 들어가거든. 막 쌓여있더라고. 제가 잘 안 보는 편이라 일단 대답은 해드리긴 하는데 시시콜콜한 얘기들은 막 학사가 길게 오면 내가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대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유튜브는 이제 뭐 학습 영상도 올라가고 아닌 것도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저 하고 싶은 거 하는 중이라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덥죠? 이제 더워질 거고 앞으로 더 더울 거고, 그리고 뭐 엘니뇨라고 했으니까 아마 계속 더워질 것 같긴 한데 지치실 수 있어도 그 지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쉬고 나 다시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막 아프다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뭐 힘들다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푹 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학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 고양이 바론이 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안 무섭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야. 열심히 하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만큼 확신이 들거든. 그래서 지금 있는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결과를 만족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막 불안감 이런 건데, 불안감은 사실 어디서 오냐면 투명하지 않은 미래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확실하게 잘 살았다면 사실 수능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열심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저대로 이제 하반기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는 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